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벤처기업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잉세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면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 음악은 저작권법상으로 보면 음반을 이용한 공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음악 저작물을 사용해서 공연 행위를 하려면 저작권협회로부터 사전에 사용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매장들에 대해서 음악 저작물을 사용을 할 때 음악저작권협회에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때 음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 조그만 매장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그냥 음악을 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문제된 것은 아니고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 등을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는 매장 사업체들이 그러한 음악을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로부터 계약관계로부터 받아서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그 매장에다가 음악을 보내주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건입니다. 그거에 관해서 저희들은 이게 음악저작권협회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상대방 측에서는 그 사업자들은 공연권이 제한되는, 즉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1, 2심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패소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그 예외 조항의 입법 취지는 그 시중에 판매하는 음반을 구입해서 일시적으로 또는 소규모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외 조항의 취지인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굉장히 큰 영리업체고요. 또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굉장히 큰 영리업체입니다. 이 영리업체들 사이에서 계약을 통해서 거래관계를 체결하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그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그 예외 조항이 정했던 그런 입법 취지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봐서 예외 조항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파기환송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일반 저작권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어떤 구조가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음악 저작물뿐만 아니라 모든 저작물은 저작물이 탄생한 이후부터 최종 이용자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저작물을 단계적으로 이용하는 층마다 각 사용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는 이 사안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시를 해주신 것이고, 그런 이유들까지도 나름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이 법리적인 공백을 남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상대방도 종전에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공백을 남겼다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맞지 않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저작권 사용료 징수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법리적인 공백을 남겼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각 사용 단계마다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 어떤 부분에 관해서 사용 허락을 하고, 또 그 사용료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고 사용료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그때그때마다 새로 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입장차가 크고 공백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이 사건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앞으로 저작권자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정립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저도 답을 드리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 사건 판결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에 맞게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작물에 대한 사용 방식이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고 사용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사용 방식에 맞게 사용 허락을 하고 사용료를 책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작권자들을 대신하는 협회를 비롯한 다수의 이제 저작권 단체들이 저작물 사용자들하고 사이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용 방식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정립하고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판결이 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데, 요즘에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AI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기준을 제시해 줄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 AI와 관련된 다양한 저작권
저작권 사용에 관해서는 뭔가 새로운 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 저작권자들이나 또는 사용자 측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예 지금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저작권자들과 또는 저작권자를 대신하는 신탁단체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관한 어떤 적절한 안을 만들어서 그걸 저작권법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 남았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저작권법에 반영이 돼야 될지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누구도 쉽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벤처기업이 놓칠 수 있는 리스크라는 건 결국은 벤처기업한테 가장 필요한 어떤 법적 자문 내지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벤처기업은 이제 기업을 처음 만들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떤 법적인 리스크를 고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규모는 작아도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다양한 단계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업에 계신 분들이 다 케어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로펌이 필요합니다. 특히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어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지는 그 기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벤처기업 그러면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기업을 이제 만들고 성장시키려는 것이 벤처기업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그 기술의 가치가 벤처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즉 IP,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이 그 기업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필요한 투자계약의 특성을 감안해서 투자계약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이 담기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조언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내용의 투자계약을 통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업에 어떤 날개를 달아주기도 하고 반대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회에 대한경제신문에서 법률 칼럼 기고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승낙을 했고요. 승낙한 이유는 건설부동산 분야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제 칼럼은 주로 실제 있었던 사례에 관한 판결례를 위주로 설명을 하는 칼럼인데 이런 칼럼을 통해서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러한 분쟁에 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결론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는 칼럼을 계속 이제 제시를 해주면 그 이해관계자들로서는 자신의 업무에서도 이러한 분쟁 가능성도 있고 또 이러한 분쟁이 혹시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 가능성을 줌으로써 오히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기업도 하고 분쟁도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칼럼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나름대로 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칼럼을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구체적인 또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셔서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효과가 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즐겁고 보람 있습니다. 발전공기업이라고 하면 한국전력공사의 어떤 자회사들 위주로 실제 발전 사업을 하는 공기업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남동발전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바른이 그 남동발전을 대리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걸 인연으로 해서 남동발전의 법률 고문을 먼저 시작하고 이에 이어서 바로 서우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이들에 대한 이제 법률 고문을 상당히 수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한국전력공사 법률 고문도 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 관한 이제 업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변호사 업무를 잘 하려면 단순히 어떤 그 분야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분야가 가지는 사업의 특성과 비즈니스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 기술적인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기업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에너지 분야 관련해서는 실제 기업에 계신 분들과의 교류와 함께 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고 에너지 분야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전문 인력들을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분들을 포함한 법무법인 바른의 에너지 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